자, 이번엔 민주당 상황 좀 보죠. 내일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오늘 비상의원총회를 갖고 소환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일단 불출석을 권유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의 결정 먼저 어떻게 보시는지 김성환 평론가부터 좀 해주실까요? 일단 최종 된 것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중지를 모은 게 검찰 출석 안 하는 게 좋겠다. 네. 서면 조사로 대처하는 게 좋겠다. 예. 이제 이렇게 모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그렇게 요청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전달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좀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맨 처음에 얘기 나왔던 게 이재명 대표가 검찰 나 나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당 의원들이 말렸다. 이런 얘기가 네.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아직도 가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카드를 접지는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당대표 당선되자마자 대선 패배를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기국회 시작하자마자 검찰이 나오시오라고 하면서 소환 통보하는 거예요. 어느 야당이 그러면서 대표를 내보냅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어느 당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반응을 저는 보였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부담스러운 측면은 있어요. 왜냐하면 어찌 됐든 간에 아무리 검찰에 밉다 하더라도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할 때 난 당대표니까 안 나갈 거야. 약간 좀 오만해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예. 또 다른 이제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른바 이제 먼지털이식 수사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계속 나 못 가겠다. 서면 조사로 대체해라.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 정치에 있어서는 기선 잡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응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할 때는 뭐 예를 들면 다 수사하고 난 다음에 날 불러라라고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게 맞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여요. 근데 양쪽 가능성이 전 다 있다고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표의 결단을 통해서 네네. 검찰에 나갈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한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소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추석을 앞두고 소환 조사를 지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검찰에 출두를 해요. 그러면은 그 화면이 추석 연휴 기간 계속해서 방송될 그렇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무슨 해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검찰에 출석하는 것 자체 이미지만 갖고 많은 국민들, 이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국민들은 야, 이재명 당대표 저 뭐 큰 잘못을 했나 보구나. 잘못이 있긴 있구나.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시점이 묘한 거는 맞아요. 9월 9일 날이 분명히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는 맞지만 9월 6일 날 소환조사 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추석을 앞두고 검찰에서 하나의 승부수를 던지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오늘 민주당 의총에서 나가지 마세요 라고 건의를 했잖아요. 이거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는 추석 민심을 예. 추석 밥상에 야 정말 이재명 소환당했어. 뭐 문제 있어. 이런 의미를 주지 맙시다. 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것이 어떻게 작용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 건만 지금 조사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김성환 평론가님 얘기하셨듯이 8건 정도를 더 지금 본인과 가족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계속 이렇게 소환 불응할 거예요? 당대표가? 그러기도 어렵잖아요. 언젠가 타이밍을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그렇다고 8건 다 개별 건으로 기소를 했을 때 다 그러면은 소환 조사를 당해요? 검찰 계속 출석해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 전당대회 전에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과 진보 진영을 망가뜨리는 사법 리스크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는 것 자체를 상당히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예. 민주당 의원들은 어쨌든 추석 밥상에 만약 저 화면이 나간다면 추석 민심 탐방하러 다녔을 때 아니 이재명 당대표 뭐 잘못한 거 있어요? 계속 해명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이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출석하지 마세요라고 건의한 것 같습니다. 예. 자, 한동훈 법무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에 대해서
이재명 검찰 소환은 전쟁이 아니라 그 측근이죠. 이재명 대표의 김 국장의 문자 내용이었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범죄 수사다. 수사받는 사람이 여러 가지 말로 자기를 방어한 것은 당연하고 잘못된 게 아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에 응하는 것은 본인 자유가 아니겠느냐. 자, 첫 번째 줄 빼놓고는 뭐 그냥 원칙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한동훈 장관의 발언, 김성환 평론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두 가지로 분리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렇게밖에 얘기 못했을 거예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뭐 이른바 이제 검언 유착과 관련해서 본인이 휴대전화 비번도 안 풀어줬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수사에 협조했습니까? 자기 방어권 계속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어권을 주장하면서 수사에 협조 안 하고 검사와 오히려 몸싸움까지 벌이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지 예. 않았어요? 자기도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방어권 보장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고발사주 사건은 또 안 그랬나요? 그때 검사들이 전부 다 그 뭐 지금 컴퓨터 사용하던 거 전부 포렌식하고 아무것도 거기서 발견할 수 없도록 사전 조치 다 취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공무원인 검사는 자기가 수사 대상이 되면 그렇게 철저하게 방어권 보장받기 위해서 자기 방어를 열심히 합니까? 근데 그런 걸 뻔히 알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해서 서면 조사로 대체하자는 거, 그것도 아주 과히 무리한 주장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예. 그거에 대해서 그걸 잘못됐다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전쟁이 아니라 범죄 수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전 이런 표현 쓸 때마다 좀 거부감이 느껴져요. 예. 이제 오만해 보이기도 하고요. 자기네들이 마치 모든 걸 판단하는 권한을 쥔 사람인 양 이렇게 행동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범죄자라고 이미 낙인 찍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할 수 있죠.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 민주당이 얘기하는 게 그렇게 설득력이 떨어집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언론에서도 대놓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먼지털이식 수사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혐의 털어지게 하고 있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법의 잣대 법이 스스로 걸어 나와서 자기 스스로가 공정하게 뭔가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결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법의 잣대를 제대로 공정하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네. 그 잣대가 지금 비뚤어져 있거나 자기 마음대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했던 당사자 한동훈 장관은 마치 모든 게 자신들이 하면 다 범죄 수사를 하는 거고 도둑놈 때려잡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국민들 귀에 제대로 된 얘기로 들리겠습니까? 예. 자기의 자녀와 관련돼 있는 문제 입시에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문 뭐 조작을 하든 대필해도 아무 상관없고 자기 농지법 위반해도 상관없고 자기는 상속 편법적으로 상속받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아마 우리 세계가 아니라 딴 세계에서 사는 사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고발 카드로 맞불렀습니다. 오늘 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고발장을 냈는데요. 자, 장 소장님, 민주당의 맞불 작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고발장 제출하고 특검을 하겠다라고 뭐 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조홍천 의원이 얘기를 했죠. 이거는 민주당이 스스로 핵폭탄을 안고 들어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동전의 양면을 봐야 돼요. 이렇게 되면 정말 전면 전쟁입니다. 예. 근데 민주당은 그냥 정치적으로 공세하고 공격하고 그냥 국회 안에서 법안 처리 안 해주고 예산안 처리 안 해주고 이 정도의 항거 수단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 측은 검찰과 경찰이라는 실질적인 조사, 수사에 그 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네. 이렇다면은 정말 이재명 후보라든지 민주당 각 의원들에 대한 수사나 조사가 더 강력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대선에서 져서 정권 교체가 됐잖아요. 그런 이제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좀 조사하고 수사해라. 이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네.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 주요한 부서들은 다 특수통으로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로 다 포진되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과연 정말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냐, 그렇게 보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사람들은 아마
이재명 후보를 정말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탈탈 털어서 정말 기소하고 법원에 좀 내세우고 싶어 할 거예요. 왜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재명 후보는 확정적 범죄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정기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윤 대통령 고발 카드와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도 추진하기로 오늘 긴급의총에서 민주당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사 단독 보도에 따르면 비공개 최고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을 하면 나도 검찰 소환 받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의도일까요? 글쎄요, 그 발언 내용을 뭐 사실 여부를 좀 확인할 필요는 예, 있다고 예. 생각하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직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사안에서 검찰과 경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정하게 수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검찰이 칼을 쥐고 지금 일종의 칼춤을 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는가? 결국 야당은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요. 네. 국민 여론을 얻는 방법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좀 의석이 있기 때문에 의석으로서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아마 문재인 정부 시절 내내 얘기를 했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에 문재인 정부를 대놓고 사실 독재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독재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근데 자기가 지금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야당 입장에서 그렇게 할 때 싸우는 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 수사의 잣대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면 결국 국회 차원에서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검찰이 수사 의지로 드러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를 어쨌든 끌어내리겠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선거법 위반을 걸어서 지금 보수 진영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대선 자금 사용했던 것까지 전부 토해내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만드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는 그동안의 의혹 제기들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 결정들이 다 불송치 결정 나고 이러는 거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왜 수사 결론 안 낼까요? 수사 결론 내면 수사 결론 낸 검사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을 전 비켜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글쎄요. 이렇게 싸우면 이게 과연 국정에 도움이 될까요? 예. 이게 나중에 결국은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되는 상황으로 갈까 봐 좀 걱정스럽습니다. 싸우지 네. 않는 모습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여야가 전면전으로 접어드는 건 아닌지 참 국민들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분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장성철 소장님 고맙습니다.